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대형 재난을 실시간으로 보고 직접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용 1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치중화, 인간이 중화를 지극한 경지에까지 밀고 나가면 천지위언,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 유건,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는 말인데요. 신독을 기반으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서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는 것을 중화라고 했는데요. 감정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까닭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인 인간의 성이 나타날 때는 감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바르게 나타내는 중화는 인간의 성이 바르게 발현되는 것이고, 인간의 성이 발현된 바른 판단과 결정은 천지자연과 만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구절이 중용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두고 중용 홍문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천지의 위가 뒤바뀌는 지진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도 성인이 나타나 중화만 다스리면 구제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중화를 지킨다고 해서 자연재해를 비껴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건데요. 중용 홍문은 주자가 사서집주의 하나인 중용장구를 내놓고 나서 따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낸 책인데, 이 질문에 대한 주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성인도 물리적 재난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내 몸만이라도 중화를 다스리면 천하가 비록 어지러워도 내 몸의 천지만은 무사할 것이다. 천지로부터 시작된 재난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재난 속에서도 인간이 중화를 유지하면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천지로부터 시작된 재난은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데 비해 인간 문명의 기술 발전 때문에 국지적인 재난조차도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재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먼 바다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본 해안가의 한 도시를 덮쳤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고 이 발전소가 붕괴되면서 방사능이 그대로 바다에 유출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책임자였던 도쿄전력이 처음 전기가 끊겼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자로의 정전으로 냉각수가 끊겼어도 재빨리 바닷물을 투입해서 식혔다면 붕괴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한번 바닷물이 들어간 원자로는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용 문제를 고민하다가 폭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방사능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은 한마디로 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능하지만 정보를 차단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을 받을 만큼 상황을 숨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로 인한 방사능 누출의 피해 상황을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사고가 난 그 해부터 후쿠시마 인근의 농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황당한 캠페인을 벌인 것 뿐이고, 지금은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는 막을 수 없었다고 해도 그 뒤에 벌어진 폭발 사고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처리는 일본 책임자들이 전혀 중화를 하지 못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적절한 일처리로 인해 지구 전체의 방사능 위험이 증가하게 된 건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도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든 말든 바이러스가 자국에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승객들의 하선을 막았습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3,000명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2주 넘게 그냥 방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코로나 검사 자체를 일부러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도쿄올림픽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속내가 빤히 보이는데요.
후쿠시마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매뉴얼 사회라고 하는 일본의 방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재난이 닥친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재난이 잘 수습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크게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아베 총리와 정부의 강요들이 평소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동아시아 대부분의 사람들과 상반된 감정을 보여왔던 것을 생각하면 지도자의 감정적 중화가 재난의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옛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도 정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스와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까지 동물로부터 전염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인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인간의 문명 발달과 그로 인한 기후 생태계의 변화로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인간은 점점 도시에 모여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해 국지적인 지역 감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됐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에서 첫 발병이 보고된 지 불과 2달 만에 6대주 전체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곤충과 새들을 시작으로 많은 생물들의 멸종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타나는 폭설과 혹한 또는 폭염 같은 기상재해 또한 이제는 일상적인 뉴스가 됐는데요. 이렇게 천지가 자리를 못 잡고 만물이 잘 자라나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까 기후가 변화하고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인간 문명의 경제 논리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게 지구의 비극인데요. 이제라도 인간이 천지에 대한 경영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구 환경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중화를 지극하게 하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는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을 강조한 중용의 이 구절이야말로 21세기를 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들고 실천해야 할 슬로건이 아닐까 싶습니다.